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로에서는 이 5강 수업을 동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RLC가 포함된 회로에서 교류전원이 인가될 때 페이저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 회로에 여러 개의 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파수가 서로 다른 경우, 즉 전원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상 상태 응답으로 표현하는 것이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은 그것이 주파수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연파 응답들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예제 9.14를 보면은 세 개의 전원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회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전원인데 하나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6V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이것은 직류 전압원입니다. 직류 전압원이 되어 있고, 직류니까 주파수가 0인 또는 0Hz 또는 뭐 0 라디안 퍼 세크가 되는 그런 전원이 되고요. 두 번째는 3 코사인 T라고 하는 전류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 코사인 T라고 하는 교류 전류원, 이 두 개는 둘 다 교류 전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직류인 경우에는 주파수가 0이기 때문에 오메가 이퀄 0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고, 그 다음에 3 코사인 T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이퀄 1 라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그리고 5 코사인 T 전압원의 각 주파수 오메가는 2 라디안 퍼 세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세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는 전원들이 동작을 하니까 이 회로는 페이저 회로로 해석을 하더라도 각각의 전원에 대한 영향을 따로따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로를 해석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하죠? 페이저 회로부터 먼저 만들게 됩니다. 페이저 회로를 고치면은 지금 여기에 오메가 이퀄 0 라디안 퍼 세크 전압원 가지고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오메가 이퀄 0 라디안 퍼 세크니까 J 오메가 C분의 1인데 C는 0.5 페럿이고 오메가가 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0분의 1이니까 이거는 5, 0분의 1이니까 무한대의 임피던스를 가지게 되네요. 무한대 임피던스라는 것은 이것은 개방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개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헨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헨리는 J 오메가 L 해서 오메가가 0이니까 0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옴이 됩니다. 0옴이라는 것은 이거는 단락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선 6V 전압원 가지고 해석을 할 거니까 여기에 있는 전류원은 개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압원은 단락이 되겠죠. 이렇게 단락이 될 것입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커패시턴스는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커패시턴스는 개방이 되고 인덕터는 단락이 되니까 여기 커패시터가 있던 자리는 개방이 되고 임피던스가 있던 자리는 단락이 됐으며 전류원이 있던 자리도 개방이 되고 전압원이 있던 자리도 단락이 되는 형태로 페이저 회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저 회로를 구하고 나니까
실제로 6V 전압원에 대해서 상온저항 하나, 이온저항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저항만 있는 그런 회로가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V1 즉 6V 전압원 때문에 이온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전압 분배 법칙을 써보면요. 전압 분배 법칙을 써보면은 6V 곱하기 3옴과 2옴 중에서 어디에 걸리는 전압? 2옴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2.4V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3 코사인 T가 전류원 3 코사인 T 가지고만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 코사인 T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여기에 요 전류원만 살리고 나머지 두 개의 전압원은 이제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전압원을 없앤다는 것은 6V 전압원과 5 코사인 2T라는 전압원은 탈락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개의 전압원이 이렇게 달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3 코사인 오메가 T라는 녀석은 오메가 이퀄 1 라디안 퍼 세컨이니까 그죠? 1 라디안 퍼 세컨이니까 여기에 있던 얼마죠? 0.5 페럿 0.5 페럿 커페이터는 J 1 라디안 퍼 세컨 곱하기 0.5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0.5분의 1 그러니까 5 마이너스 2J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J. 그러면 인덕터는 어떻게 되나요? 인덕터는 J 오메가 L인데 오메가가 얼마? 1이고 인덕턴스는 2헬입니다. 그래서 2J옴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미션은 여기 V2를 그러니까 이온 양면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러려면은 왼쪽에 EJ옴과 오른쪽에 네모 박스로 이렇게 표현된 임피던스를 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나요? 전류 분배 법칙을 먼저 적용을 해서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 I2를 구해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는 3옴장과 마이너스 2J 임피던스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3옴장과 마이너스 2J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2옴장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Z2는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2.92-1.39J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즉, 이 말은 여기 Z2가 1.39J라는 임피던스를 가지고 오른쪽에 2J 임피던스하고 이제 전류 분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I2로 가는 전류는 원래 소스가 공급하는 전원 삼각도 영도 왜냐면은 여기에 전류원이 3 코사인 T니까 이거를 페이드로 고치면 삼각도 영도가 되죠. 그래서 삼각도 영도에다가 여기에 2.9-1.39J와 2J 중에서 2.9-1.39와 2J 중에서 어디로 가는 전류? 2.9-1.39J로 가는 전류니까 분자에 2J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전류는 I2는 이렇게 계산이 되거나 또는 이거를 페이즈 형태로 나타내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니까 여기에 전류가 가는 것을 봤으니까 전압 V2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방향에 플러스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 보호 규정으로 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전압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V2는 전류에 여기 가는 전류가 이 각도 요만큼의 전류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여기 먼저 들어가는데 엄밀하게 계산을 한다면은 이렇게 사실은 계산해 주는 게 맞죠. 마이너스에 2.01 각도 78.24도 곱하기 얼마 거기에 해당되는 저항 이온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180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죠? 여기에 마이너스 9를 여기 안으로 옮겨서 쓴 겁니다. 즉 마이너스 9를 쓰면은 이 크기는 변함이 없이 2.01이고 위상각은 78.245 빼기 180도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모양에다가 그 다음에 앞에 2를 이 전체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2.01 곱하기 2니까 4.0이고 위상각은 마이너스 101.76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류원 때문에 생기는 전압도 구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오른쪽에 있던 O 코사인 t, 즉 O 코사인 t는 크기가 5고 위상각이 0도인데 각 주파수는 2라디안/세크다. 그죠? 그래서 먼저 전압원 있던 자리는 이렇게 단락을 시키고 전류원 있던 자리는 개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메가가 2라디안/세크니까 2라디안/세크를 가지고 J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한 것이 얼마냐? 마이너스 J 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J 오메가 L에서 오메가가 2고 인덕턴스가 2헬리니까 4J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5각도 0도라고 하는 전압원에 때문에 여기 이용 양변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여기에 3옴과 마이너스 J옴이 이번에는 병렬이죠. 그래서 3옴과 마이너스 J옴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를 먼저 구하고 그 합성 임피던스하고 2옴하고 4J의 3개의 이제 임피던스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뭘 쓰느냐? 전압 분배 법칙을 쓰면 되겠죠. 3개의 임피던스는 먼저 4J 임피던스 하나, 4J 임피던스 하나, 그 다음에 2옴 하나, 2옴 하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거 백렬로 연결되던 거 0.3 빼기 0.9J라고 하는 여기에 세 번째 임피던스. 그 중에서 어디에 걸리는 전압? 2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2옴에 걸리는 전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가 지금 V3하고 전압원의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54 플러스 2.08J라고 하는 소수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1.54, 2.08이면 실수축으로 마이너스 1.54만큼 플러스로 허수축으로는 2.08만큼이 간 그런 복소수가 되는 거죠. 복소수 페이저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해보면은 위상각이 얼마냐? 90도보다 더 넘어가 있죠. 그래서 126.57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상각을 계산한다고 아크 탄젠트에 마이너스 실수 부분 1.54분의 허수 부분 2.08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126.57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값 요것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를 얼마가 될까요? 63.4 3도 정도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63.43도.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3.43도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걸 여기에다가 떨렁 쓰면은 틀린다는 거죠. 그것은 뭐 벡터가 여기에 이사구면에 있기 때문에 위상각은 이만큼 가는 거 126.57도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직류일 때의 전압 2.4V와 오메가 이퀄 1라디안/세크일 때 4.02에 마이너스 101.76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메가 이퀄 2라디안/세크일 때 2.59의 크기와 위상각 126.57도 이렇게 세 개의 형태로, 그러니까 직류와 두
두 개의 교류 성분의 합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페이저도를 잠깐 그렸는데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2차원 평면의 복소 평면에다가 이 전류가 또는 전압이 위치하는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전압의 위치를 복소 평면에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걸 결국에는 페이저라고 하면 페이저도 페이저 다이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이저 다이그램. 페이저 다이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2차원 평면에서 복소수를 마치 페이저를 2차원 평면에다가 옮겨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가 페이저도는 페이저를 복소 평면상의 벡터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류 전압은 어떤 교류 전압은 VT가 V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오메가의 각주파수를 가지며 VV라고 하는 위상각을 가진다. 그러면은 요거는 페이저로 보시면은 크기와 위상각으로만 표시가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항상 오메가 이퀄 얼마다 하는 것을 각주파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각주파수죠. 자, 그렇다면은 이 녀석은 크기가 VM이고 위상각이 PV라고 하는 녀석은 복소수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크기 VM에다가 코사인 PV 한 개씩 실수 부분인 크기. 그 다음에 VM에다가 사인 PV 한 것은 허수 부분의 크기가 됩니다. 즉, 실수는 PV에 코사인 한 요 녀석은 실수 부분의 크기고 이게 얼마다? 이게 VM 코사인 PV가 되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의 크기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는 VM의 사인 PV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VM 코사인 PV, VM 사인 PV만큼의 위치에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전체 VT 고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PV라는 교류자 함수에 대한 교류 전환 함수에 대한 페이저로 나타낸 것이고 그것을 벡터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원점에서부터 이 복소수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느냐? 이 복소수의 크기죠. 복소수의 크기고 이거는 페이저 벡터의 크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페이저 벡터의 크기는 결국에는 얼마? 루트의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이죠. 그죠? VM 코사인 PB의 전체 제곱 더하기 VM 사인 P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루트의 VM 제곱에 뭐가 되나요? 코사인 PB의 제곱 더하기 사인 P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VM의 제곱해서 이거는 크기가 VM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VR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 2차원 복소 벡터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고 그것은 각각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했던 VM 코사인 PB와 VM 사인 PB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모양대로 이제 2차원 평면에다가 옮겨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뭐가 되느냐? 페이저 다이그램 또는 페이저도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RLC 회로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RLC 회로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LC 직렬 회로 제일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죠. RLC 직렬에서는 RLC가 있는데 우리가 VM 또는 VM이라고 하지 말고 요거를 VS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막로에는 키르요프 전압법칙을 적용을 할 것입니다. 키르요프 전압법칙이라는 것은 소스가 공급해주는 전압은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 VR, 그 다음에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 VR,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 VC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막로 전류를 여기에 I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페이즈 전류 I로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I는 어떤 크기와 I만큼의 크기와 막로 전류 위상가가 예를 들어서 0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R 곱하기 I입니다. R 곱하기 I의 페이죠. 그래서 R 곱하기 I 크기만 남겠죠. 왜냐면은 위상각이 0도니까 0도는 코사인 0도 하면은 1이고 사인 0도 하면은 0이니까 허수 부분이 없어요. 그에 비해서 인덕턴스 이 경우에는 J 오메가 L 곱하기 전류가 됩니다. J 오메가 L이 인덕턴스의 임피던스니까. 그래서 J 오메가 L 곱하기 전류 하면은 오메가 L 곱하기 I의 크기하고 0도였던 것이 90도로 바뀌네요. 왜? 앞에 J가 한번 곱해져 있으니까. J가 곱해지면은 위상각이 90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커패시턴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커패시턴스의 경우에는 J 오메가 C분의 1인데 J분의 1이 마이너스 J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되죠.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I가 크기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J, J를 한번 곱하면 90도 이동한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J를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90도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로 위상을 가집니다. 이 세 개의 전압, 저항의 전압, 인덕터의 전압, 커패시터의 전압을 페이저도로 이렇게 옮겨보면은 저항의 전압은 지금 보면은 위상각이 0도입니다. 위상각이 0도니까 실수 부분만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커패시턴스의 전압은 오메가 C분의 I라는 크기를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오메가 C분의 I라는 크기를 가지고 위상은 얼마? 마이너스 90도입니다. 마이너스 90도니까 밑으로 이렇게 90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그랬더니 포인트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I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L 곱하기 I입니다. 그리고 위상각이 얼마다? 90도다. 위상각이 90도 올라가고 오메가 L 곱하기 I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벡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벡터들의 합이 뭐냐? 소스가 공급하는 전압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벡터들이 각각의 수동소자들에 걸리는 전압들이 되겠죠. 수동소자들에 걸리는 전압의 페이저 형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회로, 여기 이 식에서 따지고 본다면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가 오메가 C분의 1이 0보다 큰 경우,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요 식을 조금 다시 변형을 해보면 R 더하기 J의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 전체에다가 I를 곱한 거죠. 전체에다가 I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것은 R 플러스 J 양의 허수를 가지는 경우. 양의 허수를 가지는 경우, 즉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이 양의 허수가 되는 경우. 양의 허수가 되니까 페이저 벡터는 여기 우리가 앞에서 했던 VL과 VC가 양의 허수를 가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VS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그림 보면 1사분면 또는 4사분면에 위치합니다. 이 그림으로 치면 양의 허수 부분이 양인 거는 요 위에 이 부분이 허수 부분이 양, 즉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이 0보다 큰 경우. 그 말은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이 음인 경우죠. 자, 음인 경우는 어떻게? 벡터가 3분면
VS가 3, 4분면 또는 4, 4분면. 자, 그렇다니까 페이즈 벡터의 크기는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VR, VC, VL의 합이 어디에 있느냐, 즉 1, 4분면이 있느냐, 2, 4분면이 있느냐, 3, 4분면이 있느냐, 4, 4분면이 있느냐 하는 것들은 결국 여기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1이 양의 값을 가지느냐, 음의 값을 가지느냐 하는 것 가지고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양의 값을 가지는 두 개 1, 4분면과 2, 4분면 중에서도 어디에 1, 4분면이냐, 2, 4분면을 결정하는 것은 저항 R이 플러스에 있느냐, 마이너스에 있느냐, 요거 가지고 계산합니다. 대개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저항은 0보다 큰 값이니까 1, 4분면에 있는 것이 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전압원의 크기는, 전체 전압원의 크기는 VR, VL, VC 합의 크기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오메가라는 파라미터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오메가는 뭐죠? 각주파수, 즉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했어요. F가 헤르츠 단위의 주파수잖아요. 헤르츠 단위의 주파수. 그죠? 헤르츠 단위의 주파수.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은, 즉 전원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은 VS의 크기도 바뀌겠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요 루트 안에 있는 부분 보면은 크기인데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이 제곱으로. 근데 이 녀석은 둘 다 제곱인데 이게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해요. 왜냐하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니까 0보다 커지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려면은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가 최저값을 가질 때, 즉 연질 때 0일 때, 이게 0일 때 R 제곱 루트에 R 제곱이 되고, 그때 나타나는 값이 VS와 VR, VL, VC는 VRL과 VC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남는 이런 녀석만 남는데, 이게 뭐냐? VR는 이게 어떤 케이스냐? 이 회로에서 VL과 VC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로 돼서 서로 상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공진 주파수라고 합니다. 즉 그때에 해당되는 주파수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 이퀄 0이 되는 곳, 즉 오메가 여기도 조금 치워가지고 오메가 빼기 오메가 C분의 1 0이 되는, 즉 이래서 나온 것이 오메가 루트 LC분의 1인 경우, 즉 이 경우는 각주파수로 표현한 거고, 이거를 F 주파수라고 나타내면 2파로 다시 또 나눠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공진 주파수라고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터를 설계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진 주파수에서는 그러면은 왜 이게 유용한 파라미터가 되느냐? 뭔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진 주파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0인 경우니까, 즉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0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압 페이저는 뭐가 되느냐? R 곱하기 I가 되는 거죠. 즉 R 곱하기 I가 되니까 이 부분이 가장 작아질 때, 즉 임피던스의 크기가 가장 작아질 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압도 가장 작아지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전류 페이저로 표현하면, 전류 페이저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인데, 임피던스가 가장 작아지는, 즉 임피던스가
최소화되는 때이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최소화된다? 임피던스가 최소화되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가장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잘 흐른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니까 당연히 R분의 VS로 전류의 크기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진 주파수 RLC 직렬회로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RLC 직렬회로에서는 공진 주파수에서 이런 두 가지 특성, 즉 전압 페이저는 최소화되고 전류 페이저는 최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가 5 코사인 2t라고 하는 교류전압의 3옴 2헬이 0.5페럿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동수요자들 양단에 걸린 전압들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녀석은 페이저로 고치면은 5 각도 0도, 오메가는 2 라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오메가가 2 라디안 퍼 세크니까 여기 2헬리는 J 오메가 L 해서 오메가가 2고 L도 2고 그죠? L도 2고 오메가도 2고 하니까 얼마? 4 J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J 오메가 C분의 1인데 J의 오메가가 2고 C가 얼마다? 0.5니까 2 곱하기 0.5분의 1이니까 1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J가 됩니다. 마이너스 J가 됩니다. 그래서 3옴, 4J옴, 마이너스 J옴 이렇게 세 개의 임피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각의 전압은 오각도 영도가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인터프에 걸리는 전압, 커패시티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을 계산을 해보면 뭐 전압 분배 법칙을 써보면 되겠죠. 이렇게 전압 분배 법칙을 써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 계속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커패시티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세 개를 각각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여기에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3.54에 마이너스 4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3.54에 크기가 3.54고 위상각이 마이너스 45도니까 마이너스 45도 내려간 이 녀석이네요. 여기서 전압은 여기까지가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했더니 얼마? 3.33 플러스 3.33J. 그러니까 이거 4.71의 위상각은 45도에 있구나. 여기에 45도에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인덕터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에 비해서 커패시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5 곱하기 3 플러스 3J분의 마이너스 J 해가지고 계산해봤더니 이거는 마이너스 135도네. 마이너스 135도니까 이만큼 돌아가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크기는 얼마? 마이너스 0.84 마이너스 0.83J니까 크기는 1.18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1.18입니다. 그러니까 VL, VC를 하나의 벡터 평면으로 2차원 평면에 페이저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막노전류를 한번 구해볼까요? 막노전류는 전체 임피던스분의 전압원이죠. 전압원이 5각도 영도입니다. 5각도 영도 사실은 5니까. 그리고 전체 임피던스 3 플러스 3J를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0.83 마이너스 0.83J 마이너스 45도죠. 마이너스 45도의 크기는 1.18입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전류, 요것이 막노전류죠. 우리가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막노전류의 경우에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막노전류하고 위상이 같구나. 저항의 경우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커패시터나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저항하고는
90도씩 차이 나는 플러스 90도냐? 왜냐하면 마이너스 45도에서 플러스 45도까지 전체가 얼마? 플러스 90도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도에서 마이너스 135도까지 전체는 얼마?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씩 차이를 가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죠. 똑같은 건데 이제 이거는 O 각도 30도의 전원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4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3 각도 마이너스 90도죠.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90도고 오메가 역시 4 라디안 퍼 세컨드. 그래서 이 주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첩의 원리를 쓰든지 중첩 중첩의 원리를 써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중첩의 원리를 써서 해석을 해보면은 중간에 있는 여기에 있는 3 플러스 0.3옴과 0.5 페럿은 3 마이너스 0.5J. 그 다음에 2옴과 1 헨리는 2 플러스 4J옴이 되는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리고 O 각도 30도 가지고 계산할 때 오른쪽에 있는 전압원은 단락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각도 마이너스 90도 전원을 사용할 때는 왼쪽에 있는 전압원을 단락을 시킵니다. 각각의 전압원에서 생기는 전압 분배 법칙들을 적용해가지고 계산 전압 V1, V11과 V12를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V11, V12 계산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전원 가지고 생기는 것도 V12, V22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왼쪽에 있었던 전압원과 오른쪽에 있었던 전압원 두 개가 사실은 동일한 뭐죠? 각주파수를 가지니까 이번에는 하나의 합성 페이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V11과 V1이라는 녀석은 V11과 V12의 합이 될 것이고 V2라는 녀석은 V21과 V22의 합이 됩니다. V2에 그래서 요거 계산했더니 요거는 2.83 V11이 2.25 플러스 0.82J V11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2.2J, 2.25 그 다음에 0.82에 해당되는 벡터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0.58 플러스 0.42라는 벡터 0.58, 0.42에 해당되는 요 벡터죠. 이 벡터하고 이 벡터 두 개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 합으로 표현해보면은 이렇게 벡터 합으로 표현하면 파란 색깔로 표시된 V1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 V2 같은 경우는 V21이라는 벡터. V21이라는 벡터는 어디 있냐요? 2.08 플러스 1.68J니까 2.08 플러스 1.68J 여기에 있네요. 이 녀석이 하나의 벡터가 되고 또 다른 벡터는 어디에? 마이너스 0.58에 2.58J입니다. 마이너스 0.58에 2.58J 여기에 있는 이 벡터입니다. 이 벡터하고 이 벡터 두 개의 합성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합성 벡터 이 녀석이 V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페이저로 계산을 하는 것은 벡터, 여러분들이 벡터의 합과 차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계산을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9장에서 이야기한 다룰 내용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9장 내용들은 착실하게 복습을 하고 특히 페이저 회로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교류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뭐죠? 페이저 회로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페이저 회로를 바꾸기 위해서 전화번과 전류원 이런 전원도 페이저 형태로 바꿔야 되고 임피던스 성분 RLC의 임피던스 성분도 전부 다 페이저 형태로 바꿔야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 ohm의 법칙이라든지 키르호프 전압 법칙, 전류 법칙이라든지 저항 분배, 전압 분배, 전류 분배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마디의 석법을 쓰거나 막노의 석법을 쓰거나 또는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서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로를 해석하고 난 뒤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페이저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첩의 원리를 사용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들이 두 개 이상의 전원이 회로에 구성이 되는데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는 경우는 이 페이저로 계산이 안 된다. 페이저 합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9장에 대한 수업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